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있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스톤브리지 벤처스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2024년 매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 지켜진다면 벤처 캐피탈은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톤브리지 벤처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의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되겠죠. 이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직접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회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만든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약속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겠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 첨단 바이오 기술로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도 연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제 생각에는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증원과도 살짝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R&D 투자로 인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여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북 지역 의대 정원도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왜 이 기사를 살펴보았느냐라고 한다면은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주 여러분들, 벤처 캐피탈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건 결국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 즉 IPO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서 흑자를 낼 길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XTR 시간을 점차 줄여 매출액 증대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업스테이지 투자 소식에 각광을 받아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3월 초에는 투자사 망고부스트가 삼성전자와 협력 소식에 부각되어 상승했었죠. 그런데 약 한 일주일 전쯤에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는 21 이평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여기 4,600원 부근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죠. 현재는 주가가 이거보다 위에 있으니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4년 창투사의 호재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는 돌파해야 되는 구간인 5,700원 저항대를 강하고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도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2022년 9월부터 5,7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상승을 할 때마다 이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지는 못하는 흐름을 가져줬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근에 대한 터치를 하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